가족 여행마다 따라오는 장모님,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위의 이야기 같이 가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따라오는 건가요? 여행이요?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 차고 아이도 어느덧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여유 있게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왜 매번 장모님이 당연하다는 듯 같이 가셔야 할까요? 돈도, 일정도, 감정도 모두 부담스러운데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저는 또 나쁜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장모의 이야기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따라가야겠다. 입맛 안 맞고 다리 아픈 줄 알면서도 왜 매번 따라가냐고요. 나도 알아요. 내가 따라가는 게 불편하다는 거.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면 그 먼 해외를 언제 가보겠어요. 나도 가족이고 나도 그냥 같이 있고 싶을 뿐이에요. 딸의 이야기 남편도 엄마도 난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행 얘기만 나오면 저는 숨이 막혀요. 남편은 우리끼리 가자 하고 엄마는 내가 같이 가주게 하시죠.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이 꼭 상처받아요. 저는요, 그냥 둘 다 잘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내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사위의 이야기 같이 가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따라오는 건가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모님과의 여행입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웠어요. 애 봐줄게. 같이 가자. 너희 둘이 편하게 다녀. 이 말이 진심 같았고 또 저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매번 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더 피곤해집니다. 작년 여름 저희 부부는 유럽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미뤄왔고 아이도 컸으니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자고. 하지만 일정 짜기도 전에 아내가 말하더군요.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좋기는 누가 좋아요? 비행기 티켓 값이 얼마고 숙소는 몇 명 기준이고 도시간 이동에 먹는 것까지 한 명이 늘어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닌데 장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도 간다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애를 봐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실상은요, 막상 여행지에선 장모님이 애를 봐주시긴커녕 저희가 장모님을 챙겨야 해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 뭐가 그렇게 멀어? 나 다리 아픈데 이 음식은 얼마짜리니? 꼴랑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나는 걷는 건 힘들고 버스 같은 건 싫어. 그냥 택시 타면 안 될까? 결국 우리는 아이도 일정도 장모님도 전부 챙기며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편하게 다녀오라는 말의 현실일까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 가자. 금액도 부담되고 솔직히 어머니 따라다니기 힘들다. 애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굳이 같이 안 가셔도 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엄마, 섭섭해하실 텐데. 이 말이 전부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린 우리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장모님 눈치 여행을 떠나고 있었구나. 장모님이 삐지실까봐, 기분 상하실까봐 우린 매번 가고 싶은 여행 대신 모셔야 하는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더 답답한 건 제 부모님과의 여행은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주도 한 번 다녀오고 나면 꼭 장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럼 나도 데려가야지. 나도 그런데 한 번 가봤으면 좋겠네. 자네 부모는 챙기면서 나는 뭐야? 우리 부모님과 한 번 여행 가면 장모님과는 10번은 함께 여행하는 것 같은데 만족을 모르십니다. 그럼 또 아내는 저를 들여다보며 말없이 신호를 줍니다. 당신이 좀 해봐. 도대체 누굴 위해 가는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금전적인 문제도 커요. 장모님은 여행 경비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난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니들끼리 하던 거 내가 도와주려고 간 거지. 하지만 현실은 우리 돈으로 우리 가족보다 더 신경 쓰며 움직여야 하는 상황. 그럴 바엔 차라리 조용히 우리끼리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제 진심입니다.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할 수도 없고 장모님께는 더더욱 못하겠고 그래서 쌓입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힙니다. 일 도와주러 갈게. 근데 정작 오시면 TV 보시고 여긴 냉장고가 왜 이리 좁아? 애는 왜 이렇게 늦게 자? 잔소리만 늘어놓고 가십니다. 그럴 거면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발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사위로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조금만 존중받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우린 부부입니다. 아직도 장모님까지 한 가족으로 묶어두기엔 이 결혼이라는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가끔은 상상합니다. 장모님 없이 떠나는 여행을. 그냥 우리 가족만의 온전한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계획도 자유롭게 짜는 여행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꿈일까요? 장모의 이야기 말은 안 해도 나도 참 눈치 보며 따라가는 거야. 이번에도 같이 가야겠다.
그 애들이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다. 애 봐줄게, 같이 가자. 그렇게 먼저 말한 건 나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내가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사실 수십 번쯤 목구멍까지 올라왔어.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 가고 싶다. 어머니는 좀 쉬세요. 이런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더 먼저 말해버린 거야. 내가 같이 가줄게. 겉으론 당당한 척했지만 솔직히 나는 외국은 혼자 못 가. 나이 들고부터는 말도 안 통하는 곳은 너무 두렵거든.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그 먼 곳을 가볼 여유도 없어. 그래서 그래. 이렇게라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도와주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도 같이 있고 싶다는 간절한 표현이야. 물론 알아. 사위가 속으로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거.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 내가 돈 보태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안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늘 말은 못했지만 나도 눈치껏 행동한다고 생각했어. 실제로 가보면 아이 보느라 정신없긴 해도 내가 그렇게 편한 건 또 아니야.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밤엔 다리가 퉁퉁 붓고 현지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 하루 한 끼도 겨우 넘긴 적도 많아. 그런데도 같이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아니면 나는 아무 데도 못 가보니까. 이런 기회라도 없으면 나는 평생 한국 밖으로 못 나가고 딸과 손주와도 멀어지게 될까봐 두려워. 사위가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있잖아. 사위 말고 나는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잖아. 남편 없는 이 세상에서 나 하나 남겨놓고 다 제 가정 꾸리고 바쁘게 사는데 나라고 누가 좀 데려다 주길 기다리진 않겠니? 그렇다고 내가 매번 따라가면서 당당하냐면 또 그건 아니야. 그냥 이 나이에 딸내 가족 속에 나도 끼어있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위가 내게 말은 안 해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참 쪼그라들고 작아진다.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도 해. 나 없이도 저 애들끼리 잘 돌아갈 텐데 내가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론 나도 가족인데 왜 여행 한번 같이 못 가나? 이런 억울함도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나는 딸이 부모님 모시고 갔다고 남편 쪽 부모님과 비교하거나 따지고 싶지 않아. 다만 딸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만큼은 그쪽 부모보다 뒤처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투정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게 아니야. 어쩌면 그런 말이라도 해야 내 존재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 사위에게 직접 말하긴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말해보고 싶다. 미안해. 나는 그냥 너희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내가 아니면 이제 어디도 못 가니까 이번에도 좀 데려가줘. 사위가 혹시 이 글을 듣는다면 내가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딸의 이야기 둘 사이에 끼인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나요?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냥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도 남편도 모두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결혼 10년 차. 겉보기엔 평범하고 무탈한 가정 같죠. 아이도 있고 큰 싸움 없이 살아왔고 남들 보기에 저희는 잘 사는 집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여행 얘기만 나오면 제 머릿속은 폭풍처럼 복잡해집니다. 우리 유럽 여행 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비행기 표도 숙소도 일정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생각이 먼저 스쳤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또 따라가겠다고 할 테니까요. 엄마는 늘 그래요. 내가 같이 가줄게. 애도 봐주고 너희 편하게 놀다 와. 표면적으로는 참 고마운 말이죠. 실제로 애도 챙겨주시고 짐도 나눠주시고 정말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남편에겐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도 저는 잘 압니다. 남편은 말은 아껴요. 화를 내거나 엄마를 대놓고 싫어하진 않지만 그 특유의 짧은 한숨, 말 없는 표정, 말을 꺼냈을 때 애써 웃으며 넘기는 그 태도 속에서 이번엔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알기에 저는 중간에서 입술을 깨물고 맙니다. 솔직히 저도 양쪽 다 이해돼요. 엄마 입장도 남편 입장도.
엄마는 혼자예요. 아빠 없이 사신 지도 벌써 7년째고 외국 한번 나가본 적 없이 평생을 가족만 챙기며 사셨죠. 이제는 조금 누리고 싶으신 것도 이해해요. 나도 가족인데 왜 같이 못 가?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괜히 미안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평생 자기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 번 가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여행 경비도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데 거기 장모님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도 이해돼요. 더 이상하죠? 엄마는 내 엄마인데 왜 나는 늘 눈치를 봐야 하고 남편에게 미안해해야 할까요? 여행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가자는 남편, 내가 도와줄게 하는 엄마. 한쪽을 거절하면 다른 한쪽이 상처받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에요. 몇 번은 말해봤어요. 엄마, 이번엔 그냥 우리가 다녀올게. 다녀와서 사진 보여드릴게. 하지만 엄마는 말없이 등을 돌리시고 한참 지나 그래, 나 없이도 잘 다녀오겠지. 이런 말로 전화를 끊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서운하다는 뜻이에요. 섭섭하다는 뜻이에요. 넌 결국 내 남편 편이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엄마랑 다녀오고 나면 꼭 그럽니다. 내 부모님이랑도 언젠가 여행 가자. 하지만 그 말은 언젠가일 뿐이고 결국엔 실행되지 못해요. 그러면 또 엄마는 왜 자기만 뺐냐고 서운해하고 도대체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 걸까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도 힘들어. 나도 중간에서 무너지고 있어. 라는 말인데 그 말은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에겐 미안해서 남편에겐 부담 줄까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웃고 혼자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없었으면 둘이 더 평화로웠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 하나 때문에 엄마도 남편도 지치고 가족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근데요, 나도 그냥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 말 한마디면 한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아무도 해주질 않네요. 누구는 말합니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라붙는 거라고. 또 누구는 속으로 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따라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둘 사이의 눈치를 삼키며 웃고 있죠. 가족이란 게 참 그래요. 가까울수록 어렵고 사랑할수록 상처가 깊어져요. 여러분은 이 셋 중 누구의 마음에 가장 공감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